오늘이 그 9번째 라이브 방송인데요. 아홉 번째 맞죠, 저희가? 예. 제가 이제 그 언제까지 라이브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라이브가 이제 9번째가 되니까, 사실 이제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곧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증시의 그 하이라이트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첫째로는 이 SMR 관련주의 폭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트럼프 후보가 대세로 떠오른 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저는 이 두 가지가 그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하고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 대시세를 내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일부 종목은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 나가서 얘기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추가 공지 없이 제가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읽었던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대표적인 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그 익스플로러하고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폭스나 그 크롬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그 익스플로러나 그 사파리를 사용하는 이용자보다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높았고 직장에서의 승진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어폭스나 이 크롬을 쓰는 사람이 이 익스플로러나 지금 고양이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요. 저기 고양이가 자꾸 옆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는 그 이용자가 그 익스플로러나 그 사파리를 사용하는 이용자보다 이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높았고 직장에서의 승진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그 쓰는 사람이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쓰는 사람보다 이 일을 더 잘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읽었을 때 선뜻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일 뿐인데 어떻게 어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지고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승진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이제 그 빨간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파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승진이 빨랐다. 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 노트북을 사면 익스플로러가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애플 노트북을 사면 사파리가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나 그 사파리를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노트북에 내장된 브라우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사면 그 노트북에 익스플로러나 사파리가 그냥 깔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혹시라도 더 뛰어난 어떤 브라우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깔려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반면에 이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호기심이 생겨갖고 다른 웹브라우저에 대해서도 이제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직접 다운로드도 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롬이나 뭐 이렇게 그 파이어폭스 자체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런 걸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호기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수행 능력이 높고 그래서 이제 승진도 빠르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이 쓰였던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크롬 같은 그런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스스로 알아보는 것, 이것이 결국 두 집단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 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게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성사된 것이 이제 6월 21일입니다. 자,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해리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해리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도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해리스가 언론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이제 제가 찾아봤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겠다. 사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해리스가 그동안 그 머릿속에서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을 보면 이 미국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부통령 시절에 CNN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헬스케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CNN 기자가 물어봅니다. 앵커가. 그러니까 해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I will make it very clear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공안전, 공공교육,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은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건 단지 하나의 그 사례인데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자 이런 공약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외국인한테 다 개방합니다. 중국인, 캐나다인, 스리랑카인, 아프리카인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건 합법 체류자건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냈건 말건 관계없이 모두 다 우리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할 겁니다. 교육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런 사고는 절대로 보편적인 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그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보면은 이 해리스의 발목을 잡은 건 결국 불법 체류자 문제였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래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불법 체류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치안도 약간 어지럽게 해서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 해리스가 불법 체류자고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이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히스패닉계나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면 당장 일자리를 뺏기는 거는 이렇게 백인이라기보다는 당장 이제 그 히스패닉이나 스페인들 이런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장 자기들 일자리부터 뺏기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국가가 운영하는 슈퍼가 있습니다. 자, 그 나라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슈퍼를 운영하면서 이 생필품을 싸게 팝니다. 근데 이렇게 싸게 팔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몰리게 되니까 살 수 있는 이렇게 횟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금액도 상한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5번만 올 수 있고 한 번에 1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슈퍼가 무슨 남미에는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미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오르면 국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또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생각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런 해리스의 사상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해리스의 인기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밀릴 것이다. 사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앵커의 질문에 해리스가 러시아는 큰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앵커가 질문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사고방식이 너무 단순하다. 사실 저는 이걸 느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리스의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마을 이장 선거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처음에는 부유층에만 한정돼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점차로 퍼져나가겠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3,000당작을 7만 원에 샀는데 연말에 21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1만 원에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안 팔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주식을 안 팔았어도 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오른 상태니까 14만 원의 차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데서 오는 그런 정책적 미스가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스가 초창기에는 인기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약간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트럼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게 지금 트럼프 쪽으로 약간 우세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맞췄다, 잘난 척, 이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치적으로도 저는 그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본인이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 아까 인터넷 브라우저 말씀드렸었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다운받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하면은 그게 승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자산 투자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리스 같은 기사도 언론에만 그냥 해리스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항상 그 과거 인터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러면 나름대로 판단력이 생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은 주로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들이 전부 다 미국의 그 친민주당 성향이라 웬만하면 민주당 후보한테 이제 우호적인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해리스한테 좋은 기사를 쓰고 트럼프한테는 좋은 기사 잘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간 편향적인 기사를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사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자산 투자자한테.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리스가 어렵고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소위 알려진 약간의 그 친환경 주식이랑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게 보는 주식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는 해리스 관련 수혜주고 나머지 하나는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주식을 살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미국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리스 수혜 종목으로 분류됐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목을 여름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가 유리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여름에 사실 이미 판단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이제 조금 멀어지고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입니다. 이게 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데요. 한 달 사이에 100%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 트럼프의 그 강세를 예측했다면 이런 주식을 사서 한 달 사이에 100%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자산이 비트코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요. 지난번 라이브 때가 13일이니까
지금 까만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때가 8,400만 원이었고 지금이 9,300만 원이니까 일주일 사이에 한 13%가 올랐습니다. 혹시 지난번 그 라이브 방송 보고 비트코인 사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 잘 맞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떤 드러난 현상이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항상 정리하면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처음 언론에 제대로 오르내린 게 사실 2017년 그 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네, 마네, 막 이러면서 뉴스가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러면 자산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뉴스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등장했으면 비트코인이 뭔지 그 당시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스스로 다운받아서 사용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호기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뭔지를 스스로 미리미리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뭐 유튜브나 신문에서 뭐 비트코인은 사기네 어쩌네, 아니면 뭐 21세기 튤립이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겁니다. 어떤 현상이 새로 나타나면 항상 그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자. 신문도 믿지 말고 유튜브는 더욱 믿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분도 믿지 말자. 스스로 알아보고 항상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제 말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